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차은우라는 이름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 성실한 태도, 그리고 논란 하나 없던 클린한 이미지까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완벽함 때문에 이 사건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이 가장 어두운 시골 마을의 빈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넷플릭스 대작 공개를 앞둔 지금 얼굴 천재 차은우를 둘러싼 세무조사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은 1원이라도 아끼려는 똑똑한 경제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중을 기만한 서류상의 마법이었을까요? 오늘은 강화도의 한 한적한 장어집에서 시작된 억 단위의 세금 전쟁, 그 이면의 숫자를 파헤쳐 봅시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차은우는 아이콘 그 이상입니다. 그가 입으면 유행이 되고 그가 웃으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죠. 그런데 2026년 초 넷플릭스 차기작 공개라는 황금기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대상은 차은우 본인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단순한 수입 누락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체 없는 운영, 즉 페이퍼 컴퍼니 의혹입니다. 광고 모델료와 출연료로 벌어들인 막대한 개인 소득이 한 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교묘하게 증발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선입니다. 과연 차은우라는 완벽한 브랜드 뒤에는 누가 이런 치밀한 숫자의 설계도를 그린 걸까요? 사건의 무대는 서울 강남이 아닌 뜬금없는 강화도입니다. 2020년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강화도의 한 건물을 매입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장어집이었죠. 톱스타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니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로 불릴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장어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청담동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남겨진 것은 텅 빈 건물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어집은 떠났는데 법인의 주소지는 여전히 이 적막한 시골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톱스타의 매니지먼트와 용역 업무를 담당한다는 법인이 왜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건물을 본점으로 두고 있는 걸까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수억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였다는 의혹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동산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강화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무겁게 중과세됩니다. 반면 강화도 같은 곳에 법인을 세우면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죠. 즉, 강화도라는 입지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조세 회피의 요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해당 법인은 원래 주식회사였으나 어느 순간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바꿉니다. 왜일까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 의무가 현저히 적고 내부 의사결정이나 자금 운용 내역을 공시할 의무도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자산가들의 폐쇄적 자금 관리 기법이라고요. 장어집 운영이라는 명목 뒤에서 스타의 막대한 수익이 이깜깜이 법인을 통해 어디로 흘러갔을지. 세무조사의 핵심은 바로 이 불투명성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묻습니다. 차은우 씨의 광고 촬영 현장에 강화도 장어집 직원이 나갔습니까? 논점은 명확합니다. 개인 차은우가 벌어야 할 소득을 법인이 대신 받은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소득 분산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만약 강화도 건물이 실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명난다면 그동안 받은 모든 세제 혜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시골 마을의 빈 건물이 톱스타의 세금 피난처였다는 의혹,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본주의는 이미지보다 빠릅니다. 논란이 터지자마자 일부 민감한 브랜드들은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내리거나 재계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2분기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대작은 글로벌 타겟인 만큼 도덕성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절세를 똑똑하다고 칭찬하지만 편법에는 냉혹합니다. 차은우라는 무결점 브랜드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차은우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조세는 적법하게 납부했다. 세무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실체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차은우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강화도 건물에서 실제로 어떤 용역이 이뤄졌는지, 장어집 운영과 매니지먼트 사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얼굴 천재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이 벌면 세금 아까운 게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절세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실체라는 책임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연예인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은 이미 국세청의 집중 타겟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은우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경제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배치하는 장소는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은 누리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은 욕심이 부른 결과인지, 아니면 억울한 세무행정의 피해자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중은 이제 스타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장부의 투명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화도 장어집은 절세의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무리한 설계였을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